개그맨 양세형을 보면 적당히라는 표현이 떠오른다. 그를 자세히 관찰해보면 적당한 순간에 치고 적당한 순간에 부드럽게 빠져나온다. 요리나 글 등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은 찰나의 예술이다. 순간적으로 다음에 취할 행동을 적당히 잘 선택해야 한다. 때는 한번 놓치면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 양세형은 최근 대세다. 그가 입을 열면 웃음이 터진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입을 열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다. 그가 움직이면 웃음이 터진다. 다시 말해서 그는 몸을 움직이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사람이다. 그의 연기와 말투 등에 우리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타고난 걸까? 물론 그렇지 않다. 대학 시절까지 그는 선배들에게 까불다가 혼나고 맞기도 했다고 한다. 이유는 하나다. 입을 닫아야 할 때 열고 과장하지 말아야 할 때 과장했기 때문이다. 그는 까분다. 그런 말투의 주인공은 사실 비호감으로 전락하기 쉽다.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매우 섬세하게 주변 사람을 관찰하고 상황에 딱 맞는 말을 수없이 생각한 후 내뱉는다. 까불다가 많이 혼나고 맞은 경험은 그에게 말의 때를 적절하게 조절하는 능력을 선물했다. 말의 때를 알기 위해서는 대화는 한 방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다는 오만도 버려야 한다. 이기려고 하지 말고 제압하려고도 하지 말고 반복해서 뜨겁게 안아야 한다. 그가 선배에게 혼나고 맞은 이유도 거기에 있다. 안아야 할 때 안지 못하면 돌아오는 것은 분노와 비난뿐이다. 그는 안아야 할 때를 포착하는 연습을 한 것이다. 양세형의 삶에서 우리는 상대의 언어를 배우고 사용해야 한다는 조언을 발견할 수 있다. 각종 SNS에서 친구를 맺고 좋아요만 누르며 소통을 하다가 문득 글을 남기고 싶은 마음에 짧게 마음을 전했는데 상대의 무반응이나 경계 섞인 마음이 느껴지는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있다. 그때 우리는 대개 이 사람 왜 이렇게 싸늘하지? 라고 생각하며 그 사람 탓을 하게 된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라는 나라에 살면서 자신만 아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당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끝나지 않은 것이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도, 시간이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 상처받을 필요도, 아파할 이유도 없다. 서로 언어가 다를 뿐이기 때문이다. 대화의 문을 열고 싶다면 상대방의 언어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쉽게 생각하지 말자. 절대로 상대를 쉽게 생각하지 말자. 쉽게 열리는 마음은 없다. 시간을 좀 여유 있게 두고 되도록 많이 관찰하는 게 좋다. 그 사람에 대한 일기를 쓴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의 기분을 날씨로 표현하고 그 사람이 주로 쓰는 말, 자주 하는 행동 하나하나를 다 주의 깊게 살펴보며 기록으로 남기자. 섣불리 다가가면 반드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 쉽게 요구하지 말자. 인간관계 전문가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아파한다. 그 이유는 이기심에서 시작한다.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접근해서 이 정도는 주겠지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이다. 잘 모르면서 아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한 사람은 결국 실망과 분노로 관계를 끝내게 된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덜 요구하자. 그것이 마음을 여는 최선의 방법 중 하나다. 쉽게 질문하지 말자.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절실한 만큼 더 생각해서 질문해야 한다. 밥은 먹었니? 라는 질문을 하고 나서 상대의 답변이 너무 짧고 성의가 없다는 불평을 하면 안 된다. 질문 자체가 먹었어 혹은 안 먹었어 둘 중 하나만 답할 수 있는 성의 없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답변에서 성의가 느껴지지 않으면 질문한 자신에게서 이유를 찾아야 한다. 답하는 사람이 조금 더 넓게
자신의 의견을 선택해서 표현할 수 있게 열린 질문으로 다가가야 한다. 오늘 점심에는 뭐 먹었어? 혹은 왜 아직 밥을 먹지 못한 거야? 처럼 상대가 조금 더 자세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것이 좋다. 열린 질문이 힘든 이유는 그 자체를 떠올리기 힘들기 때문이 아니라 열린 질문 자체를 생각해내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그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이 무대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다. 대개 주인공은 정해져 있다. 자주 얼굴을 비치는 사람이나 비중 있는 배역을 맡은 사람을 우리는 주인공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인생은 드라마가 아니다. 가령 분식집에서 떡볶이의 주인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다고 해보자. 이때 모두가 반드시 떡을 떠올리지는 않는다. 누군가는 어묵이나 삶은 달걀을, 또 누군가는 바삭한 튀김이나 순대의 부드러운 감촉을 연상하기도 한다.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어묵을 좋아하는 사람은 떡볶이를 떡볶이라고 부르지 않고 어묵 고추장 볶음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세상이 정한 모든 것은 그저 부르기 편하게 정한 규칙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놀라울 정도로 제각기 다르다. 아니, 서로가 틀리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히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대화는 상대방의 언어로 해야 한다는 조언이 실전에서 제대로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상대방의 언어를 알기 위해서는 수천 수만 개의 다리를 건너야 한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그 다리를 건너갈 것이다. 기억하라. 밀치려고 하면 밀려날 것이고 안으려고 하면 하나로 흐를 것이다. 분명히 기억하자. 모든 대화는 안아야 할 때를 포착하기 위한 시도다.